안녕하세요. 금가파 시인입니다. 시와 글, 그림이 모두 뛰어난 예술가를 시서화 삼절이라 부르죠. 중국 당나라 때 정건에게 내린 정건 삼절이란 칭호에서 유래하는데요. 당의 왕류, 송의 소식, 원의 조명부가 유명하고 조선시대 때는 강리안, 윤두서, 강세황, 김정희 등의 이름을 날렸습니다. 근대에는 윤공구, 김용진이, 현대에는 초정 김상옥 시인이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초정 김상옥 선생은 교과서에 실린 시조 봉선화, 백자부 등으로 매우 유명한 시인인데요. 경남 통영에서 태어나 독학으로 19세 때 시조 봉선화가 문장지에 추천되고 21세 때 시조 낙엽이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당선되었습니다. 이후 60여 년간 가람 이병기, 노산 이현상, 조운을 이어 현대 시조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데 크게 기여한 분입니다. 초정 선생은 자신만의 서체, 초정체를 가진 뛰어난 서예가였죠. 또 선비들이 시의 글감이나 취미로 즐기기 위해 곁에 두던 난초, 복숭아 같은 화초나 항아리, 연적 등 기물들을 여백 없이 꽉 차게 그리는 자신만의 화풍을 열었습니다. 2007년 6월 80을 넘긴 나이에도 개인 서화전을 열 정도로 시서화에 애착이 컸던 분입니다. 초정 선생은 1960년대부터 서울 인사동에서 골동가게 아자방을 경영하면서 고미술과 도자기 등 골동품 수집에 높은 감시관을 키워온 분입니다. 전통시조에 현대적 감각을 도입한 첫 시조집 초적을 비롯해 서예, 그림, 정각, 백자 도자기, 공예작품, 육필원고 등 많은 창작 예술 작품을 남겼는데요. 작고 1주기를 맞아 2005년 영인문학관에서 180점의 유품 유목전이 열렸습니다. 2007년 통영 남망산공원에 초정 12동산이 조성되었고 시내에 봉선화 12, 초정 좌상이 세워졌으며 생가가 있던 향남 1번지 골목은 초정거리로 이름 지어져 선생을 기리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유적이 소장에 얻은 200여 점의 유품이 통영시에 기증이 되어 향후 초정기념관이 건립될 전망입니다. 초정 선생 탄생 100주년이 되던 해인 2020년에는 특별한 연고가 없는 경북 문경에 초정 선생의 시서화 작품과 백자 도자기 등을 전시하는 상설 전시관이 생겼습니다. 서예가이시면서 고미술 전문가이신 현황근 문경문화원 원장께서 오픈한 개인 갤러리 소창다명 2층에 전시되고 있는데요. 1995년부터 초정 선생과 인연을 맺고 문화예술 교류를 해오면서 소장하게 된 초정 선생의 작품을 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창다명은 소창다명 사아구좌란 추사 김정희 선생의 글씨에서 따온 글귀입니다. 자그마한 창에 햇빛이 참 밝아 나로 하여금 오래 앉아있게 한다. 작은 창의 한 줄기 빛으로 소통하는 드넓은 우주관, 어둠 속의 강렬한 깨달음을 은유하는 곱씹을수록 맛이 깊은 사색적이고 철학적인 글귀입니다. 마침 제가 제8회 김상옥 백자예술상을 수상하게 되어
2021년 7월 시상식 참여차 한국의 나폴리라 불리는 아름다운 항구 도시 통영을 찾았습니다. 초정 12동산과 조정거리를 둘러보고 문경으로 와서 소창다명 갤러리에 전시된 초정 선생의 예술작품을 감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초정 선생은 제가 경향신문 신춘문예에 당선될 때 심사를 하셨기에 제게는 스승이시기도 한 분입니다. 백자부, 김상옥, 찬설이 눈보라에 절개외려 푸르르고 바람이 절로 이는 소나무 구분가지 이제 막 백학 한 쌍이 앉아 깃을 접는다. 드높은 부영 끝에 풍경 소리 들리던 날 몹살이 기다리던 그리님이 오셨을 때 꽃아래 빚은 그 술을 여기 담아 오도다. 겨우숙 바위 틈에 불로초 돋아나고 채운 빗겨 날고 시냇물도 흐르는데 아직도 사슴 한 마리 숲을 뛰어드노다. 불 속에 구원해도 얼음같이 하얀 살결 티 하나 내려와도 그대로 흠이지다. 흙 속에 이른 그날은 이리 순박하도다. 초정 선생께서 16세 때 쓴 작품으로 조선 백자의 순결함에 대한 경탄을 노래한 시조입니다. 섬세한 언어구사, 관념과 사실세계를 잘 융합시켜 우리 민족 고유의 예술미와 전통정서를 잘 형상하고 있는 작품인데요. 어린 나이에 불 속에 구원해도 얼음같이 하얀 살결 같은 절구를 뽑았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입니다. 시는 언어로 빚은 도자기이고 도자기는 흙으로 빚은 시다. 초정 선생의 백자사랑은 남달랐습니다. 항아리와 연적, 여성들의 화장기 등 다양한 백자를 수집하고 또 이를 시조로 성화시킨 데서 이를 잘 알 수 있죠. 이 그림은 백자 항아리 110개가 그려진 백자호백도 그림입니다. 가로 27.5, 세로 23cm 크기의 그림이죠. 구름과 두 마리의 학이 날아가는 이 그림은 백자 운항문호도입니다. 가로 52.5, 세로 46.4cm 크기의 큰 그림입니다. 이 서예는 1999년 7월 20일 백자실록 근1 서문을 서예로 쓴 백자실록 서예도입니다. 백자여, 너는 먼 시간을 내다보는 은빛 거미줄이다. 때로는 내 앞에서 슬픈 왕자가 되고 또 진리를 숭상하는 외로운 스승이 된다. 선생은 백자 한 점을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과도 안 바꾼다면서 자신의 당호를 불역마천시루라고 지었을 정도로 백자에 대한 자부심, 백자의 순결하고 고결한 정신의 소유자였습니다. 선생은 약간의 나이부터 골동품에 눈을 떠 해감 무렵에는 천여 점의 도자기와 수백 점의 목기 등을 수집하셨다고 하는데요. 특히 백자를 좋아하셨고 또 백자 그림을 많이 그렸습니다. 이 그림은 백자를 다양하게 그린 그림인데요. 아래의 좌측에는 백자 포도문 호도, 백자 청아 박지문 호도, 그리고 우측에는 연꽃이 그려진 백자 연문 호도입니다. 이 백자 도자기는 백자 팔각 주병, 그리고 백자 찻잔, 그리고 잔받침입니다.
이 세 개의 도자기는 백자 편병, 백자 자라병, 분청 평병이고요. 모란 그림이 그려진 이 백자는 백자 청화 항아리입니다. 포도 그림인 1990년대 그림 포도도입니다. 이 그림은 갈만도인데요. 등나무와 넝쿨 그림을 그린 것이죠. 가로 28.5, 세로 21.5cm 크기인데 갈령리 점점향 이런 글귀가 부기되어 있습니다. 등나무와 넝쿨 그림자 속에 점점 향기가 난다는 뜻이죠. 이 그림은 연꽃을 그린 연도입니다. 가로 32.3, 세로 23cm 크기의 그림이죠. 선생은 복숭아에 대한 관심도 남달랐습니다. 이 복숭아 연적, 청화 진사체 복숭아형 연적은 18세기의 작품이라고 하네요. 이 연적에 대해 초정 선생은 맥동인지 제2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같은 도형이라도 매우 관능적인 형태로 만들어진 연적이다. 붉은 진사를 바른 젖꼭지와 도도록한 볼기가 묘하다. 그러나 육신보다 정신을 숭상하던 이조선비의 기호를 위해 만들어진 문망구의 하나로 탁월한 조형미를 보인다. 관능적인 형태, 붉은 진사를 바른 젖꼭지와 도도록한 볼기가 묘하다는 표현이 이 연적의 조형미를 한껏 더 높이고 있습니다. 이 그림도 복숭아를 그린 벽도화입니다. 이 진열대에 별도로 진열을 하고 있는 이 백자병은 백자청화 박지문소호이고 중간에는 백자청화 하조문병입니다. 그리고 아래에는 백자청화 초화 육각소병인데요. 이름 그대로 매우 작은 백자병입니다. 특히 초정 선생은 남다른 민족의식과 불의를 싫어하는 강직한 성품으로 성덕대왕 신종명과 충무공 금명의 글귀를 특별히 좋아해 이를 서예 작품으로 즐겨 쓰셨다고 합니다. 이 서각 작품은 에밀레종 종명으로 종명의 일부분을 쓴 선생의 글씨를 서각한 것입니다. 무릇 지극한 도는 형상의 바깥을 포함하므로 보아도 그 근원을 볼 수가 없으며 큰 소리는 천지 사이에 진동하므로 들어도 그 울림을 들을 수 없다. 에밀레 종소리만큼이나 깊은 울림을 주는 글귀입니다. 이 서예 작품은 이충무공의 서화선도입니다. 다음 작품은 충무공 이순신의 한산도가입니다. 이 충무공 전서에 전해오는 한시죠. 한산섬 달 밝은 밤에 수루에 홀로 앉아 긴 칼 옆에 차고 깊은 실험하는 적에 어디서 일성호가는 남의 애를 끝나니 시조로 더 잘 알려진 작품이죠. 이 합죽선은 추사 김정희 선생에 대한 육필 합죽선입니다. 이 합죽선에 쓰인 글귀도
명구입니다. 다른 비석 글자에 풍요로움이 있고 줄 없는 거문고곡에 조화로움이 있다. 선생은 연적을 특히 많이 소장하셨는데요. 18세기 작품인 만자문 이죽투각 백자연정에 대해 선생은 맥동인지 제2호에 이렇게 예찬했습니다. 이 연적은 지름이 어른의 소나기에 꽉 찰 만큼 큰 것인데 백자 연적치고는 드물게 보는 대형이다. 이조 500여 년 동안 가장 잘 만들어진 글자김에 틀림이 없다. 아마도 이 연적의 오른쪽에 앉을 만한 연적이 쉽지 않을 것이다. 이것을 입수할 때 한 왕국의 옥세를 받아든 듯한 같은 벅찬 감동이었다. 실은 옥세보다 체량이 더 클 것이다. 이 백자는 조선시대 여성들이 화장 용기로 사용하던 도자기입니다. 청화 안료로 칠보 문양을 그려 넣어 작지만 무척 아름다운 백자입니다. 이 시집은 초정선생께서 1947년 펴낸 첫 시조집 초적입니다. 이외에도 여러 권의 시집과 책들이 소창다명 갤러리에 전시되고 있습니다. 위에 보이는 도자기는 백자 정화 필통입니다. 그리고 아래는 초정선생의 팔순서화희 작첩입니다. 초정선생이 팔순을 맞이하여 펴낸 가로 16.5, 세로 24.9cm 크기의 서화첩이죠. 이 시집도 초정선생이 산수, 즉 나이 80을 맞아 쓴 초정산수 기념 희집입니다. 가로 24.5, 세로 33.9cm 크기의 시집이죠. 지금까지 경북 문경에 있는 소창다명 갤러리에 상설 전시되고 있는 시조시인 초정 김상옥 선생의 시서화 작품과 백자 등 수집품을 만나보았습니다. 소창다명, 밝은 빛이 들어오는 작은 창가에 놓인 백자 한 점. 바쁘게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에게 작지만 밝은, 비어있지만 가득 찬 빛의 고마움과 여유를 맛보게 하는 소중한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끝으로 제8회 김상옥 백자예술상 수상작을 낭송하며 이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은하수 햇별 밥상 권갑하 흉년의 꽃밭서들 서러움도 다 헹군 듯 울컥 눈물을 삼켜 흙이 넘던 구비구비 천수답 한평생에도 달빛 신명 넘쳤었지. 농원 뭇별들의 장엄한 향년임을 바람에 이는 시름 목이 매는 추임새로 한 대박 허연 쌀뜨물 은하수로 펼쳤으니 듣는가 어디쯤 고동치는 뜨거운 선율 앞앞이 어둠이라도 옹기종기 나누던 정 꿈꾸듯 그리 살았제 간절한 눈망울들. 아직까지 건강파 TV를 구독하지 않으신 분은 지금 바로 붉은색 구독 버튼과 좋아요 엄지척
그리고 종 모양의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